자, 여러분 사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여러분은 사채 어렵죠? 사채 어렵죠? 그렇죠? 사채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 현재 가치라는 개념 들어봤어요?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현재 가치. 자, 요 현재 가치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재, 현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채 거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워요.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10,000원이랑 3년 뒤에 10,000원이랑 똑같을까? 다르겠죠, 당연히. 왜 달라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은행에만 넣어놔도 예를 들어서 1%의 이자율이라고 치자.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은 가치가 넣어놓으면 1%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00원이랑 3년 뒤의 10,000원이랑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야. 왜? 시간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시간 가치.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지금 갖고 있는 10,000원이 가치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미래로 이렇게 당겼는데 요 10,000원을 지금 현재로 당겨보자. 3년 뒤에 10,000원은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 사채를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뭐냐? 자, 10,000원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현재 가치를. 자, 아까 1%의 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3년 뒤에 10,000원에 이렇게 현재 가치가 계산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봐봐. 아까 미래로 당기는 건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다 치자. 그럼 3년 뒤에는 얼마야? 이자율 1%라고 치면 100만 원 곱하기 1.01. 1.01 뭔지 알죠? 1 플러스 1%라는 뜻이에요. 요걸 3년 복리로 계산해요. 복리로. 이자 계산할 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그러면 요걸 거꾸로 하죠. 거꾸로. 자, 여기 10,000원, 100만 원 있어. 요걸 거꾸로. 똑같이 1%. 그러면 요거를 그냥 나눠주면 돼. 요거예요. 요게 현재 가치인 거죠. 1.06. 요게 현재 가치예요. 자, 요거는 수학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딱 설명할게. 자,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이 개념을. 이 비슷한 개념이 다 사채예요. 사채. 이 개념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이해. 사실 이해를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제가 풀게 해드릴게. 어쨌든 요거였다. 정체가 요거였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자, 일단 사채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사채. 기업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 1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채는 기본적으로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다.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정기적으로 약정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의 원금 상환을 약속한 채무 증권이다. 자, 그래서 참고 적어놨죠. 자, 옛날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랑 매도 가는 금융자산 배울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채만 보고 하는 거예요. 사채를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사채를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 채권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그다음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까지 있다라는 거. 사채 거래에서 주식에는 요 만기가 없었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없었죠. 자, 이렇게 배웠던 거고. 자, 이번에는 사채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야. 사채는 발행한 사람.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려온 거야. 돈을 받고 사채라는 증권을 준 거예요. 알겠죠? 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사채 기본적으로 비유동 부채라는 거.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사채랑 관련해서 배울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 발행했을 때, 내 사채를 발행했을 때,
발행시 회계처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한 다음에는 아까 정의에서 나왔듯이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해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하죠. 알겠죠? 이자 지급 시 만기 전에 이자 지급할 때 회계처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만기에 상환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상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돈을 다 갚을 때 그걸 상환시라고 해요. 상환시. 그러면은 사채랑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그렇게 해서 .2, .3, .4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발행시, 이자 지급시, 상환시. 이렇게 3개만 공부하면 돼요. 3개만 공부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발행시부터 볼게요. 발행시. 자, 발행시. 발행시 회계처리를 공부한다. 자, 발행시 회계처리 거 보세요. 교재 보세요. 발행의 종류에는 3개가 있어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별표를 할인 발행 쪽에 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99% 할인 발행만 나온다. 할인 발행에다 밑줄 치시고. 자, 봐요. 자, 배경을 설명드릴 거예요. 내가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돈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거죠. 자, 돈을 빌려오는데 약정을 했어. 거기 예제해 보듯이 20만 원이라고 쳐자. 원금이 2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기중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율을 얼마로 하냐? 12%로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해. 내가 지금 사채를 발행하고 20만 원을 발행하고 기중에 매년 12% 액면이자, 그걸 액면이라고 해요. 사채에 기록된 액면 이자를 12% 액면 금액의 12%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봐봐, 12%면 얼마야? 20만 원 곱하기 12% 하면 24,000원인가요? 24,000원이다. 근데 매년 24,000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돈을 20만 원? 하여튼 액면 이걸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근데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치고 거기 유효이자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메모 박스에 가로치고 시장이자율이라고 적었어요. 시장. 나는 12%로 발행해. 근데 12%의 이자를 지급해요. 근데 이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면은 12% 이자가 아니라 14%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14% 주는 데다 투자를 하지 뭐하러 12% 주는 데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다 안 주고 조금만 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보세요. 거기 할인 발행 해가지고 이건 액면 금액이고 내가 20만 원보다 덜 줄게라고 하는 거야. 덜 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9만 원만 줄게. 대신 12%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지금 12%만 나한테 이자를 주는데 다른 데 가면 14%를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20만 원 다 못 주겠어요. 19만 원만 줄 거야. 라는 게 할인 발행이에요. 자, 할인을 10,000원 했죠. 지금 여기서는. 자, 할인 발행. 자, 거기 봐요. 할인 발행.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큰 거예요. 당연하겠죠? 딴 데 가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지금 덜 줄게 이거예요. 액면 금액 20만 원보다 19만 원 발행 금액이 더 작죠. 자, 그 다음에 왜 작아?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보다 다른 데서 받으면 되는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할인해서 발행하죠. 그렇죠? 그 관계. 그럼 할증 발행은 반대겠죠. 반대. 그 시장에서 받은 이자율이랑 지금 내가 준 이자율이랑 똑같아. 그러면 똑같겠죠. 그렇죠? 요 관계 이해를 한다. 이해됐죠? 요 관계, 액면과 유효,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에 따른 발행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하고 발행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자, 예제 거래 1 동그라미 치시고 요게 할인 발행이에요. 요게 할인 발행. 2014년 1월 1일 5년 만기이고 액면 이자율이
12%인 사채 20만 원, 액면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액면 금액 적어 놓으세요. 액면을 18만 6,268만 원에 발행했다. 근데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0일이고 현재 시장 이자율은 14%이다. 당연하겠죠? 액면 이자율이 12%야. 근데 시장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은 14%예요. 그러니까 20만 원보다 덜 받는 거야. 알겠죠? 이 관계. 자, 그럼 회계처리 해볼게. 거래 1. 거래 1. 거래 1. 자, 보세요. 현금을 얼마 받았죠? 18만 6,268원 받은 거야. 근데 사채 액면 금액은 20만 원이었어. 그럼 차익이 생기죠? 요거를 뭘로 처리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거야. 할인 발행했을 때 차금을 말하는 거야.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나오는 차금. 요 차익은 얼마지? 13,732만 원인가? 아니. 13,732원. 이렇게 회계처리 돼. 요게 할인 발행. 할인 발행. 자, 그다음 거래 2번. 거래 2번 보세요. 똑같은데 이자율이 달라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딴 데나 여기나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 쉽다. 현금 얼마 받겠어요? 20만 원을 받겠지. 당연히. 사채 20만 원이잖아요. 차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안 나와요, 당연히. 자, 그다음 거래 2번. 거래 3번. 거래 3번은 반대죠. 지금 액면 이자율이 더 높아. 16%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발행 금액이 더 큰 거예요. 할증 발행. 현금 얼마 받는다? 거기 나와 있죠? 21만 3,732원 받겠죠. 사채 액면 금액은 20만 원. 항상 똑같아.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사채 액면 금액 표기하는 거 똑같다. 이 남은 차익을 어디다 표시? 여기다 표시. 여기 지금 차익이 생기니까. 이거는 사채를 할증 발행했는데 나온 차금이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정 과목이다. 나머지 차익. 오케이? 발행 시 회계 처리 너무 쉽다. 이자율이 작고 큼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달라지는 거. 이 관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행 시 회계 처리가 끝났어요. 발행 시 회계 처리가 끝났어.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할인 발행밖에 안 나와. 이때까지 그랬어요. 할증 발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 요게 더 중요해요. 여기에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자 지급 시. 이자 지급 시. 다시 다른 말로 해서 결산 시 회계 처리. 결산 시 12월 31일 날 항상 이자 비용을 계산하거든요. 결산 시 회계 처리다. 자,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거래 1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 문제는 이 경우가 나온다. 자, 보세요. 자, 아까랑 똑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12월 31일 아까 발행했던 그 해에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보는 거야. 자, 거래 1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는 일단 현금을 지급하겠죠. 이자를 지급하니까. 근데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 이자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이자 비용. 왜냐하면 보세요. 봐봐.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내가 실제로 지급하는 거랑 달라. 왜? 밖에서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뭘로 계산하냐면 유효 이자율로 계산해요. 유효 이자율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라는 거 요거 아세요? 자, 그리고 아예 계산 방법이 달라. 이건 현금 지급할 때고 실제 지급. 자, 요건 쉽죠. 그냥 액면 금액에다 액면 이자율 곱한 것만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요거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다.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요렇게 계산하는 요렇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 보세요. 사채 장부 금액부터 시작해. 사채 장부 금액이라는 거. 사채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서만 들으세요. 발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했던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이 이 유효 이자율에 따른 현재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유효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그래.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이렇다. 요까지만 합시다. 요건 왜냐면은 고등학교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회계 처리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행 시 회계 처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요, 그냥. 자, 이렇게 계산되는 요거 그냥 이자 비용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요거를 그냥 별표 쳐놓고 익숙해지세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를 곱한다. 장부 금액에다 유효 이자를 곱한다. 자, 그리고 자, 거래 1은 할인 발행이었죠. 할인 발행이면 보세요. 요 이자 비용이 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나와.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요. 요게 할인 발행 시에 이자 비용 계산할 때 나오는 회계처리예요. 회계처리 분계 모양이에요. 요거를 알고 있는다.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라고 해요. 상가액. 자,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 차변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 기에 계속해서 대변으로 넣어주면서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만기가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삼각형 누계액이 여기 처음 발행했을 때랑 똑같아져요. 이 계산을 하면 똑같아져서 나중에 만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져. 아예 빵이 돼요. 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거래 1번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현금 지급한 것부터 계산해 쉬우니까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채 액면 금액은 20만 원이었잖아. 그죠? 근데 액면 이자율이 12%였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000원. 그래서 현금 지급액은 24,000원. 요건 내기 똑같겠죠.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속 약속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자 비용 금액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발행시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거기 나와있죠. 186,268원 맞죠?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죠?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할 때 장부 금액 곱하기 몇 프로? 14% 유효이자를 곱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다. 장부 금액에다 유효이자를 곱한다. 자, 요거 계산이 어려우니까 제가 계산해 줄게요. 자, 요게 26,078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차이가 여기 보면 나왔죠? 요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으로 계산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알겠죠? 사채 할인 발행일 때만 여러분들이 이 분계를 아시면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안 나온다. 요거 이해가 좀 힘들어도 요거다. 요게 중요한 거. 요거. 그리고 사채 문제는 시험 문제에 등장하면 다른 단원이랑 다르게 문제가 약간 숫자들이 약간 조금 지저분해.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있어요. 이자율 같은 거 막 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자율 같은 거 곱하니까 소수 좀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문제가 나오면 계산 실수. 계산이 조금 숫자 지저분하다 보니까 막 조금 그래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자 지급 시 회계처리 알겠죠? 자, 요 틀을 딱 넣고 숫자 계산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아세요. 자, 현금 지급액은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를 곱한다. 자,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 유효 이자를 곱한다. 요 차이. 나머지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다라는 거. 요거예요. 요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상환할 때가 남았어요. 상환할 때가 남았어요. 자, 상환은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만기가 다 돼서 상환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만 바로 딱 하면 되죠. 이때는 사채 상환 손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상환 손익이 나올 수가 없어. 장부 금액이랑 상환 금액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기가 됐을 때는 그냥 약정한 대로 되니까 그냥 사채 상환 손익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가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 만기가 다 되지 않았는데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조기 상환 때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를 물어봐요. 알겠죠? 그 조기 상환일 때 거기 제가 나눠드린 그 보면은 가로 해가지고 만기 상환은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돼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 두 번째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함 됐죠? 밑줄 치시고 자, 거기 예제를 가지고 제가 조기 상환 시에 회계 처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액면 총액 200만 원, 상환 기간 5년이다. 사채를 발행한 후 3년째 초에 조기 상환했다는 거죠. 185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매입 상환했다. 매입 상환이라는 매입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채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환했다는 거다. 상환하다. 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은 3만 원이다 해가지고 사채 상환 시에 장부 금액을 알려준 거야 이게. 자, 계산해 볼게. 일단 현금을 지급했죠. 현금을 지급하면서 사채를 상환하겠죠. 현금 얼마? 185만 원. 자, 요거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상환한 거예요. 근데 사채는 액면 금액이 얼마였다? 200만 원. 200만 원이 액면 금액이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얼마였어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네. 3만 원. 자, 이렇게 지금 장부 금액을 제고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채 상환 손익이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그쵸? 사채 상환 대변이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12만 원이죠. 이렇게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 알겠죠? 요거를 시험 문제에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분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유형자산처럼. 자, 바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구조. 사채는 부채라서 그 유형자산이랑 반대예요. 유형자산은 자산이고 부채는 그 부채니까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자, 계산 구조를 비슷한데 잘 봐요. 자, 일단 기준이 있어. 기준이. 사채 할인 발행일 때
할인 발행 시 구조라는 거나 할증 발행 시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인 발행 시만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할인 발행 시 사채 상환 손익 계산, 사채 상환 손익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 시작 장부 금액 시작. 장부 금액에다가 상환 금액을 빼면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에다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예를 들면 장부 금액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인데 내가 9,000원에 상환을 했어. 그러면 사채 상환 이익이겠죠 당연히. 부채가 10,000원인데 9,000원에 없앴으니까 그죠? 1,000원이 이익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 구조 장부 금액이 먼저 나와요. 그럼 플러스 되면 이익, 마이너스 되면 손실. 자, 근데 장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가 중요하죠 또. 그죠? 자, 장부 금액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본적으로 사채 액면 금액 있잖아. 액면 금액에서 시작해.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에요. 미상각 잔액. 요거라는 거. 장부 금액 요거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요 예제를 요 틀에 맞춰서 사채 상환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장부 금액. 사채 액면 금액 200만 원. 미상각 잔액 3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3만 원. 그죠? 그러면 197만 원. 장부 금액이. 장부 금액 197만 원. 상환 금액 얼마? 185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빼주면 12만 원. 플러스니까 2. 오케이? 자, 계산은 요 구조로 바로 한다. 바로 분개를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시간이 없어. 요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봐요. (2014) 평가원 9월 모의평가 13번. 자, 사채는 제가 3개로 나눠서 강의를 했잖아요. 발행시, 이자 지급시, 그 다음에 상환시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거의 99% 종합 문제 나와요. 이 3개가 다 나오는 거야. 3개가 다 나와요.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이자 지급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결산일에 실제 지급한 사채 이자를 계산해. 자, 봐요. 요것도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일단 회계 처리를 떠올려 봐. 할인 발행 시 사채 지급 시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는지. 요 구조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 이 구조죠. 할인 발행 시 이 구조야. 그럼 여기 숫자만 넣어보면 돼요. 숫자. 지금 계산하는 게 요거잖아. 실제로 얼마 지급했는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2개를 계산하면 돼요. 볼게요. 액면 총액 100만 원이다. 사채를 90만 3,926원에 발행했다. 발행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하였다. 이자 비용은 12년 말에 이자 비용이 나와 있어. 심지어 나와 있어.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얼마 주어졌잖아 지금. 10만 8,417원. 그쵸? 이게 주어졌잖아요. 요건 얼마야? 요거를 구하면 돼. 자, 봐요. 2012년 말에 2월 시산표에 표시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7,603원이었다라는 말이, 자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상각 잔액이 이거라는 거예요. 미상각 잔액이. 다음 기에 넘어가는 잔액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였어요? 사채 발행했을 때 얼마였었어? 거기 발행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액면 금액 마이너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 금액을 빼면 되잖아요. 할인 발행이니까. 그죠? 나와 있잖아.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지금 발행 금액, 액면 금액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알겠죠? 자, 요걸 계산하면 얼마냐? 요거죠, 요거. 그러면 상가격이 나오잖아, 상가격. 상가격이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상가격이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나온 게 이상각 잔액이니까 요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거 계산해보면 요거예요. 요거다. 요거. 그럼 요거 차익이 현금 지급액이죠. 요게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8%였던 거지. 알겠어요? 요거 어렵죠? 자, 다 이게 어려운데 발행 금액이 나와 있고 액면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요거를 하나 아시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음 계산되는 게 계산이 되고 첫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서 미상각 잔액이 나오니까 역산해가지고 상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차액이 8만 원이라는 거.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8만 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단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어렵죠?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약간 꼬아놓은 문제였어. 그러니까 어려워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풀어볼게요. 계속 풀면 돼. 왜냐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와. 자, 쉬어가는 걸로 한 개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12 평가원 6월 모의평가 20번. 맨 마지막 문제. 맨 마지막. 2012 평가원 6월 모의평가 20번. 사채 관련 자료이다. 사채와 관련된 항목 금액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일단 사채 관련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나마나 뻔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이자율은 보시면 액면 이자율이 10%, 유효 이자율이 20%. 그러니까 무슨 발행이다?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죠. 유효 이자율이 더 크니까 딴 데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자가 더 커. 그러니까 할인 발행한 거예요. 할인 발행이다라는 거 알죠? 자, 만기가 지금 보면 6년, 7년, 8년, 9년, 10년에서 5년이에요. 만기가. 뭐 어쨌든 그 정도 정보.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장부 금액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장부 금액. 사채 장부 금액.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채 장부 금액. 자, 사채 장부 금액은 보세요.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 금액에다가 지금 할인 발행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서 구해요.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돼. 사채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딱 나와요. 알겠죠? 네, 보세요. 사채 액면 금액은 고정이 돼 있어. 액면 금액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아까 공식에서 봤듯이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요게 이자 비용이었죠.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렇게 계산한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액면 이자, 실제 지급한 이자, 액면 이자,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를 곱하면 액면 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요렇게 빼면 이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했잖아. 그치? 분계를 떠올려 보세요. 분계를. 그 구조. 어려워. 이게 복잡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자 비용, 현금, 나머지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구조.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다가 현금을 빼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나온다. 오케이. 상각액이 요거예요. 상각액은 이렇다. 그러면은 상각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할차는 미상각 잔액이죠 이게? 그럼 계속 줄어들겠지.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매년 상각을 해주니까 그죠? 줄어들겠지. 이게 줄어들어.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계속 줄어들어. 미상각 잔액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 만기가 되면 빵이야. 알겠죠? 만기가 되면 빵이에요. 빵으로 가요. 빵으로. 그러면 장부 금액은 점점 증가하겠지. 그지? 그죠? 그쵸? 요렇게 돼요. 장부 금액은 계속 증가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텐데 내가 한 단계만 더 나갈게. 이게 지금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되잖아. 그지? 요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매기 해가 지나가면서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상각액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돼요. 왜냐면 미상각 잔액이 줄어드니까. 오케이?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해. 점점 증가한다. 요걸 봐. 요거는 고정돼 있어. 고정. 액면 이자 지급하는 건 계속 매기 고정돼 있어. 고정. 유효 이자율도 고정돼 있어. 바뀌는 건 장부 금액밖에 없어요. 요게 맨날 증가하는 거야. 할인 발행일 때. 그럼 상각액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매 해가 지날 때마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할인 발행, 요거 메모해 주세요. 할인 발행 시 메모해 주세요. 할인 발행 시 두 개. 장부 금액은 매기 증가한다. 사채 장부 금액은 매기 증가한다. 매기 증가한다. 알겠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매기 증가한다. 알겠죠? 당연히 미상각 잔액은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틀린 거야 일단. 사채 장부 금액은 매기 증가한다. 자, 니은 이자 지급액. 액면 이자 지급액. 매기 어떻다? 동일하다.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예요. 딱 봐도 맞죠? 자, 그다음 디귿.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뭐야? 미상각 잔액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미상각 잔액은 매기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니은 하나 해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간단해 보여도 되게 어려운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 자, 요거 메모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했습니다. 사채가 어려워요. 그냥 두 번 생각해야 되거든.
그다음 2013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0번. 2013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0번. 자, 종합 문제다. 사채 발행비는 없으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사채 관련 자료 보세요. 일단 해석을 해보자. 액면 금액 10만 원 나와 있고 액면 이자율이 10%다. 자, 10%. 거기까지만 나와 있네.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해석을 해야 돼. 자, 사채의 장부 금액 변동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장부 금액. 자, 발행일의 장부 금액이 보세요. 59,196원이지. 자,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지. 10만 원보다 작잖아요. 발행 시 장부 금액이 할인 발행이지. 할인 발행일 때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자, 봐. 1번.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나 덜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거죠. 알겠죠? 유효 이자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유효 이자율이 더 높은데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 1번 틀렸다. 자, 발행식 개념. 요건 항상 나오는 지문. 자,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일단 틀렸지. 바로 틀렸지. 왜? 할인 발행이잖아. 할증 발행 차금은 계정 가방에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돼? 매년 어떻게 돼요? 환입액. 아니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매년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면 알겠죠? 이 감소. 잘 봐요. 처음에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야. 발행할 때. 그 다음에 매 연도 말에 상각을 해준 거야. 상각. 이자 비용 계산을 하면서 10,000원, 뭐 1,000원이 있는데 뭐 맨날 200원씩 해주는 거야. 200원씩 뭐 이렇게 차감을 해주겠지. 상각이니까.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똑같은 거잖아요. 800원 계속 줄어들잖아. 그죠? 상각을 하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죠. 이 미상각 잔액이라고 다르게 부른다고. 알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무조건 빵이 돼야 돼. 감소다. 감소. 3번. 10년 말 액면 금액으로 전액 상환 시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한다. 자, 봐요. 구조. 상환 손익 계산하는 구조 뭐였어? 장부 금액부터 시작했지. 장부 금액 이렇게 있는데 얼마에 상환해? 상환 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상환 손익이라고 했죠. 오케이? 10년 말 장부 금액 얼마? 거기 나와 있죠. 얼마요? 나와 있죠, 거기? 장부 금액 그래프 해가지고 금액 나와 있잖아. 상환 금액이 얼마예요? 액면 금액이라잖아. 액면 금액. 그죠? 액면 금액 얼마? 10만 원. 손실이야, 이익이야? 손실이죠. 사채 상환 손실이다.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예요.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면 당연히 틀린 거야. 상환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기에 상환하는 상환선이가 없는데 액면금액으로 상환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구조를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은 11년 말. 자, 미상각 잔액 얼마. 장부 금액을 역산하면 되잖아요. 장부 금액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액면 금액에다가 미상각 잔액 빼면 장부 금액이라고 했죠. 그쵸? 장부 금액이 얼마야? 11년 말. 그렇지. 98,214원 이거잖아. 그죠? 계산해봐요. 이거 맞나? 1786?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자, 5번까지 해볼게. 보나 마나 틀렸어요. 왜? 만원은 무슨 이자예요? 만원은 무슨 이자다? 액면이자잖아. 액면이자. 실제로 지급한 이자잖아요. 그쵸?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잖아요. 유효이자. 근데 이거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금액 자체 계산할 필요도 없어. 틀렸다. 틀렸어요. 알겠죠? 틀렸다는 건 알겠지? 계산 한번 해볼게.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했어? 장부 금액에다가 2012년 말 시작할 때 결산 시작할 때 장부 금액이 얼마야? 214 아니지. 봐봐. 12년 그 우리가 이자 지급 시 회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10만 원이에요. 그 하기 전에는 11년 말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98,214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야 되는데 유효이자를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곱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10만 원이 만 원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와. 알았죠? 이자 비용 계산할 때 분계를 보면 알겠죠? 어쨌든 10만 원 곱하기 10%에서 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야. 알았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자,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발행, 이자 지급 시, 상환 시 다 나왔지. 이게 지금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 종합 문제.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 여러분들 멘붕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요런 스타일로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번에 나온 평가 문제를 풀어줄게. 참고로 사채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5년간 기출문제를 봤을 때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 2016 평가원 9월 모의 평가 15번. 이거 버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유형이 똑같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자, 봐요. 뭘. 사채 상환 손실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사채 상환 손실 나왔어. 구조를 적어놓고 시작해요. 장부 금액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상환 금액. 이렇게 해서 빼주면 상환 손익이 나온다는 거. 요 구조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 자, 상환 금액이 얼마야? 상환 금액은 일단 나와 있죠. 사채 전액을 10만 원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 상환하다. 10만 원. 상환 금액 10만 원. 그죠? 자,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거야.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액면 금액에다가 미상각 잔액을 빼서 계산한다. 알겠죠? 액면 금액 얼마야? 액면 금액 얼마? 자, 액면 금액 얼마? 액면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이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액면 금액을 안 나와 있어. 근데 액면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액면 이자율 나와 있고 액면 이자율 얼마?
10% 나와 있죠. 10%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액면 금액인데 그럼 뭐가 나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지? 실제로 이자 지급한 게 나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죠. 실제 이자 지급한 게 얼마야? 10,000원 나와 있잖아. 현금 10,000원. 그죠? 10,000원을 지급했다는 거야. 10,000원을 10%에. 그러면 액면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거지. 알겠죠?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었어. 미삼각 잔액. 미삼각 잔액 계산해 볼게. 미삼각 잔액. 미삼각 잔액. 자, 봐. 삼각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미삼각 잔액이. 그러면은 처음에 삼각 하기 전에 얼마였어? 발행시를 보면 되잖아. 발행시. 얼마?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거기 4,804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상가액은 얼마야? 이자 지급 시 항상 상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가액이 얼마야? 그렇지. 1,424원이 상가액이고 이렇게 빼주면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냐? 요걸 계산하면 지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요거예요. 계산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상환 손익을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네. 3,380 손실이겠지. 마이너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요거 구조. 그 다음에 미상각 잔액 계산하는 거.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이자 지급 시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빼주면 미상각 잔액이다. 이게 미상각 잔액이다. 자, 요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봤어요. 어렵지? 어려워.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 2016 평가원 6월 모의평가 20번 사채 발행 관련 자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옳은 것은. 종합 문제 스타일을 딱 봐도.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일단 사채 발행 관련 자료를 한번 봐요. 발행일이 2012년 1월 1일이고 액면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자, 발행 금액. 1번 발행 금액이 얼마야? 야, 정말 어려운 문제야. 잘 봐요. 발행 시 회계 처리는 현금 할인 발행일 때 사채 4일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구조잖아. 그죠? 요 구조는 알죠? 그럼 하나하나 채워보면서 요게 발행 금액이야. 현금 받은 금액, 발행 금액.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게 얼마였는지 계산해 보면 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네. 자, 만기가 지금 3년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년에 발행하고 14년에 만기니까. 그죠? 14년 만에 만기니까. 근데 말했듯이 만기가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빵이야, 빵. 무조건 빵이에요, 빵. 자, 매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다 더하면 처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죠. 상가액을 계산해 본다. 지금 3년인데 3년치가 나와 있어요. 3년치 상가액을 계산한다. 자, 12년 상가액 얼마야? 얼마? 15,026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자, 유효이자가 95,026원이잖아요. 95,026원. 근데 액면이자가 얼마야? 8만 원이잖아요. 그 차액이 얼마다? 차액이 뭐다? 상가액이다.
알겠죠? 이자 지급 시 회계처리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실제 이자 비용에다가 액면 이자를 빼주면 상각이 나오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돼. 요게 3년간 상각액이에요. 요걸 다 더하면은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자, 요걸 다 더하면 얼마냐? 자, 49 7 4 2 요거예요. 49742. 요게 49742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발행 금액이 나와요. 역산하면 요게 95만 요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굉장히 지금 꼬여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자, 실제로 현금 지급된 이자는 쉽지? 얼마야? 얼마? 실제 지급이자 8만 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야, 당연히. 다음 3번. 사채의 장부 금액은 2013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자, 봐요. 장부 금액 어떻게 계산한다? 액면 금액에다가 미상각 잔액을 빼준다 했죠? 그죠? 미상각 잔액 어떻게 계산해? 자, 처음 상각액 요거 구했지. 상각하기 전에 49 742 요거에서 삼각된 거 빼주면 되잖아. 13년 말이니까 12년 13년 거 빼주면 되지. 그죠? 12년 13년 거 12년 13년 걸 뺀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뺄 필요가 없어. 왜? 미삼각장이 나와 있잖아.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뺀 게 나와 있잖아 이미. 그죠? 이해했어요? 요거 기가 막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해서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년 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나와 있잖아. 그쵸? 얼마? 13년 말. 그렇지. 요거지. 13년 말. 그죠? 그 4번은 맞네. 4번이 맞는 거다. 자, 그 다음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 5번 맞아 틀려요? 틀렸죠, 당연히. 8만 원은 액면 이자잖아, 그죠? 실제 지급한 이자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유효이자는? 이자 비용은? 그렇죠. 98,188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돼. 알겠죠? 한 문제 더 풀까 말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야. 사채는 다 똑같아. 지금 우리가 푼 게 유형이 똑같아. 알겠죠? 자, 거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시면 똑같다는 걸 느끼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자본 쉬었다가 시작할게요.